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오늘은 이 소설을 두고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빚어낸 예술이라 할 만큼 뛰어난 작품이며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페이지로 우리를 감동과 재치, 해악, 순수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작가의 능력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가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는 1940년 칠레의 안토파가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칠레와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칠레로 돌아와 칠레 대학교에서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 첫 번째 단편집 열정을 발표합니다. 1973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독일로 망명해 1989년까지 베를린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영화, 문학, 라디오극 등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유럽과 북미의 여러 대학 초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스카르메타의 삶은 칠레 현대사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작품 속에는 늘 칠레의 정치적 상황과 민중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거창하고 난해한 문학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술과 사랑을 통해 변화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작가 스카르메타는 2024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 향년 83세였습니다. 이 소설의 탄생 배경. 이 소설은 처음부터 소설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여러 예술적 단계를 거쳐 완성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의 시초는 스카르메타가 1983년에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한 영화 불타는 인내였습니다. 영화의 성공 이후 그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1985년에 소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훗날 1994년에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 일포스티노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초반 칠레의 해안마을 이슬라 네그라입니다. 이 시기는 칠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기로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엔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중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아엔데가 사망하고 얼마 뒤 네루다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칠레의 가장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리오 히메네스는 고기잡이에 도무지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늘 동이 트기도 전에 마리오를 침대에서 끄집어내곤 합니다. 그것도 극장에서 보던 뇌세적인 여주인공의 버금가는 여인과 화끈한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고 있을 때만 그러합니다. 아버지인 어부오세 히메네스는 이런 마리오가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낙 없이 빈둥거리던 마리오는 어느 날 우체국 창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파블로 네루다의 전용 우편 배달부가 됩니다. 마리오는 동이 트면 일어났고 직장에도 칼같이 출근했습니다. 오히려 우체국장 코스메가 열쇠를 마리오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첫 월급으로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일상송가를 삽니다. 네루다에게 우편물을 건네며 사인을 받아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편지를 거두어들이는 굼뜬 동작과 후한 팁을 내미는 날렵함, 그리고 자기 세계에 푹 빠져있는 듯한 네루다의 모습 앞에서 마리오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마리오는 우편물과 함께 책을 슬며시 내밀며 100만 불짜리 헌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간단히 사인만 한 채 돌아서고 맙니다. 어느 날 시인은 마리오가 보는 앞에서 편지 한 통을 뜯어보게 되는데 마리오는 시인에게 팁을 받고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무슨 일 있나? 라고 묻습니다. 네. 전봇대처럼 서 있잖아. 창처럼 꽂혀 있다고요? 아니, 체스의 탑처럼 고즈넉해. 도자기 고양이보다 더 고요해요? 네루다는 문손잡이를 놓고 턱을 어루만집니다. 마리오, 내게는 일상 송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책들이 있네. 그리고 온갖 메타포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야. 뭐라고요? 메타포라고. 그게 뭐죠? 시인은 마리오의 어깨에 한 손을 얹습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루다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좋아.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 참 쉽군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옳거니. 그게 메타포야. 그들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메타포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다음 날 마리오는 시인이 시킨 대로 바다로 나가보았지만 도무지 메타포에 관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혼미한 마음을 포도주 한 잔으로 달래고자 주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리오는 주점을 운영하는 과부의 딸 베아트리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마리오는 다음 날 시인에게 전보를 전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시인 네루다는 마리오와 함께 주점으로 향합니다. 주점에서 베아트리스를 본 시인은 자신의 작품 전집 3권에 사인을 해서 마리오에게 건넵니다. 베아트리스의 마음을 얻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오는 시집 속의 멋진 메타포를 베아트리스에게 건네고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점의 주인이자 과부이며 베아트리스의 어머니인 로사는 가난한 마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일을 강하게 반대하며 네루다 시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리오라는 작자가 자신의 딸을 농락하고 있으니 만나서談판을 짓자고 합니다. 시인은 주점으로 찾아가 무슨 일입니까, 부인? 이라고 묻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 마리오란 놈팡이가 제 주점 근처를 맴돌고 있죠. 이 작자가 감히 겨우 16살인 제 딸에게 집적거립니다. 따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요? 과부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메타포요. 시인은 침을 꼴깍 삼킵니다. 그런데요? 네루다 씨. 그놈이 메타포로 제 딸을 용광로보다 더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니까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부인. 과부의 불을 뿜는 듯한 거절을 본 시인은 이것이 자신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발을 빼려 합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시인의 시집 덕분이라며 떼를 씁니다. 천만에. 시집 2억 원 선물했다고 내 시를 표절하라 허락해준 줄 아나 보지? 게다가 자네는 내가 마틸데를 위해 쓴 시를 베아트리스에게 선사했어.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얼마 후 살바도르 아엔데가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날 밤 과부 로사의 주점은 어부들, 봄맞이 관광객들, 학생들까지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바빠진 일을 돕기 위해 베아트리스가 주점에 나오게 되고 마리오와 베아트리스는 과부의 시선을 피해 몰래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이후 네루다가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되어 이슬라 네그라를 떠나게 되자 일자리를 잃은 마리오는 결혼을 허락받는 조건으로 로사의 주점에서 일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루다로부터 안부를 전하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이슬라 네그라의 모든 소리를 녹음해 달라는 쪽지와 녹음기 하나를 받게 됩니다. 마리오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 정어리를 쪼아 먹는 갈매기 소리, 벌떼 소리, 개 짖는 소리, 네루다의 집 종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뱃속 아기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 네루다에게 보냅니다. 세월이 흘러 마리오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무렵 국영 방송을 통해 파블로 네루다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로사의 주점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이후 병을 얻은 네루다는 다시 이슬라 네그라의 집에 머물게 되고 칠레는 사회주의에서 군사 독재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주의자였던 네루다의 집은 군인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온 편지를 외운 뒤 몰래 그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네루다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모습을 본 후 마리오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1973년 9월 23일 네루다는 세상을 떠나고 그 소식을 마리오는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리오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 5시경 문 앞에 차들이 멈추는 소리를 듣고 창가에 얼굴을 내밀자 콧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오라고 말하며 피아트 차량에 그를 태워 데려갑니다. 클로징.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말년을 보냈던 칠레의 작은 섬 마을을 배경으로 시인을 동경하는 한 평범한 청년 마리오와 네루다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시인과 청년의 단순한 우정을 넘어 시가, 언어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시는 과연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치적 폭력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대 속에서 시와 메타포는 마리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한 불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위대한 시인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언어를 통해 깨어난 한 평범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분명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슬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시와 은유라는 것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한편으로 이 소설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한다면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본질이 사라진다면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게는 메타포라는 단어가 종일 머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까요? 궁금해지네요.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